일단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제7시리즈 총학생회 후보자로 출마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총학생 기존은 뭐 하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정부 후보로 가겠습니다. 제가 71회 총학생회 선거에서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지만 사실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총학생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기만 하는 한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저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그려나가고 있는 총학생회를 학우분들에게 확인받고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방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기조는 이번에 슬로건을 잡았는데요. 슬로건이 너와 내가 있는, 너와 나를 잇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기조를 개인적으로 좀 잘 담아낸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에게 현실적인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수 임원진의 의도나 학교 당국의 소수 권력으로서 총학생회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한신대학교의 주인은 오천한신이지 총학생회 소수 임원진이나 학교 당국의 권력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고 배제당하고 있는 오천한신이라는 학생 주체의 존재감을 한신대학교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이 한신대 학교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슬로건과 기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후보로 출마하게 된 어떤 이유는 제가 이제 3년 동안 동아리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참 이제 한신대학교가 제가 눈물 졌다는 표현을 되게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한테 바라는 거는 사실 언제나 좀 특별한 게 아니고 별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핍이 한신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가난이 너무 이제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면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니까 오히려 더 아니야.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중간에서 계속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저나 뭐 제 친구들이 이제 겪는 어떤 것들이 좀 너무 뭐랄까요? 그게 이제 좀 가엽다고 그래야 되나요? 여튼 이제 좀 그런 결핍에서 좀 한신대학교가 이제는 조금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그걸 해내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지은 거에는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언젠가부터 이제 총학생회가 이제 학우들로부터 좀 단절되어 있고 좀 고립되어 있어서 학우들이랑 총학생회를 다시 잇고 싶다. 뭐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많은 바람들과 현실을 한번 이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저한테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대표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질과 그리고 태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되게 다양하고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들 이제 대표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말을 한다면 흔히 많이 나오는 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서 학우들의 소리를 듣고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저도 100번 동의하는 말인데요. 그러나 한신 학우들에게 과연 이런 기본적이고 진부한 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굳이 더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미 학우들은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진부한 말들이 학우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공허하고 추상적인 말이라는 것을 이미 학생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기본적인 태도로서를 한 번 더 대표자의 자질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요. 학생 대표자로서 실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정확하게 학생들의 니즈가 뭔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할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미뤄지고 학교 당국에 제안했던 사업 공문들은 번번이 반려되고 미뤄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재학생들의 기본적인 필요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냉철하게 찾아내고 학생들에게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교 당국과 대립할 때는 대립하고 대화할 땐 대화할 줄 아는 그 순간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하는 태도로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줄 아는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곧
학우들에게는 겸손하고 학교 당국에는 모천한 신의 대표자로서 당당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바로 대표자의 자질이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멋있는 이야기 저희 정후보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일단 학생 대표자라면 그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쉽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지만 학생 대표자들이 이제 자기가 마주해야 할 어떤 이런 그런 이야기들, 뭐 상처들, 불만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의 흐름 속에서 오는 뭐 좌절감이라던가 이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마주하고 계속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정후보님이랑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뭐 소통하는 뭐 학생 대표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상투적인 말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무거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좀 죽은 의미로서 학생 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을 하고 싶다면 학생 대표자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상처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진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학생 대표자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학생 대표자한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3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59호에서 한신학부가 제71대 총학생의 기말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복지가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차학기 총학이 학생복지를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실 차기 총학생회가 이제 학생복지를 향상시키길 바란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나온 것은 사실 예상 가능한 결과였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신대 학우들이 말하는 학생복지라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 아쉽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한신대학교는 기본 복지 시스템조차 구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학식 같은 부분은 사실 타대학과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5,000명이 다니는 학교에서 가뜩이나 통학생 비율도 굉장히 높은 이런 한신대학교에서 통학버스는 부족하다는 말도 그런 평도 좀 부끄러운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신학부 이제 응답 결과를 보았을 때 UPS 총학생의 사업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업으로 과반 이상의 흡연부스 설치를 꼽았었는데요. 이런 응답의 결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큰 캠퍼스에 기본적인 흡연 시스템조차 구현되어 있지 않으니 간단한 흡연부스 2개 설치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필요했던 사업이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은 거창한 사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인 4년제 대학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현해달라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건 거꾸로 학교가 이런 기본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사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어쨌건 모든 사업들이 사실 예산 문제로 수렴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의 효율화와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재정이면 재정일수록 이러한 과정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라 구체적인 공약들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예산을 결정하는 기구에서 전문적인 회계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학생복지에 투여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어디서 돈이 낭비되고 있는지 분석해내서 다양한 설문과 학우들의 소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당장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우리가 찾아낸 분석해낸 예산을 거기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것만이 사실 한신대 학생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흔히 이야기되는 학생 복지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총학생회가 세 가지 단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은 총학생회가 이제 학교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이제 협상력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학우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질 좋은 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를 학교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수치적인 어떤 뭐 자료라든지 하는 어찌됐거나 총학생의 실질적인 실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각 단계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학교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년인주화 문제가 저는 반드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총장과 세우는 문제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당연히 총학생회가 요구하는 복지 요구안들은 이제 약한 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되게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내민주화 부분이랑 복지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질적 소통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거는 정우원님도 말씀 되게 잘 해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저는 이제 좀 숫자 위주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확실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중학생의 어떤 실무적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축제질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축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얼마고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뭐 학교 만족도랑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대한 뭐 자료라던가 아니면 학생이 가장 추울 때는 몇 도까지 내려가고 가장 더울 때는 몇 도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자료들에 대한 분명한 자료들에 대한 수집이 학교 당국에 대한 설득력을 대단히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세 가지 단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공고히 하고 분명하게 이게 학생들의 입장이다라는 학교한테 필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인데요. 학생들은 학생복지 미흡에 이어 소학의 부족한 소통도 지적했습니다. 제71대 총학생회가 학생들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총학생회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소통에 대한 시도 자체가 부족했다는 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한 것들이 총학생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이게 전달이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학생회가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이고 다이렉트한 총학생회와 학우 간의 직접적인 소통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과 혹은 학부, 학생회를 통한 청문회와 같은 대기구를 거친 소통 방식이 바로 그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 중 어느 하나도 불필요하거나 부족하거나 어떤 게 더 중요하거나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총학생회가 이제 온라인 홍보와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집중했다면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학우들도 되게 많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지적들도 총학생회에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한신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최대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학과, 학부, 학생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기적인 만남 같은 게 정말로 필요한데요. 단순히 이것은 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회에서 갖고 있는 고충이 무엇인지 단순 청문회에서 딱딱한 보고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두 가지 루트를 투트랙으로 활성화해서 우리가 소통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이것들이 결론적으로 소통의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의 변화, 사업의 반영으로 학우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답변이 아닐까. 단순한 플러스 친구를 통한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상투적인 답변이 아니라 변화된 사업으로 보여주는 것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 했었지만 결국 총학생회가 학생들이랑 소통하는 거를 겁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학우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거를 겁내는 총학생회가 뭐 어디 있겠냐만 사실은 진짜 소통을 한다는 거는 되게 저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거절당할 용기도 필요하고 욕먹을 용기도 필요하고 뭐 어떨 때는 어색할 용기도 필요하고 여하튼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랑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게 좀 되게 저는 되게 무거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진짜 학생이랑 제대로 소통하고 싶으면 33개과 학생이랑 다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총학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에 관해서 논의하고 그 논의를 오픈하는 거를 겁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총학생회가 이런 용기를 못 내서 저는 소통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 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진행 사업에 학생들이 저조한 참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 총학생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이를 어떻게 유도해낼 것인가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왜 참여가 저조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실 이건 한신대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신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학 사회가 경직되고 있고 취업 문제, 스펙 문제 등등으로 대학 내의 어떤 자치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총학생회 사업들이 학생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 원인은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거나 학생들에게 가능성이나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향들은 그리고 어떤 방법들은 사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제시가 되었었고 사실 뚜렷하게 해결된 지점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내기는 분명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방향을 분명하게 오천한신 학우들에게 제시하고 이것들의 가능성을 한신 학우들에게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학우들에게 경험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그 가능성과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총학생회에 관심을 가지고 총학생회 사업에 참여하니 실제로 내 삶이 바뀌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들을 학우들이 직접 경험할 때 학우들은 자연스럽게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고 총학생회 사업에 더 먼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회형 사업에 학우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학생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이제 학우들이 이제 피부로 체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많은 총학생회들이 사실 어떤 학우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킨십을 늘리기 위해서 학생 참여형 사업들을 저는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가 이제 학우들로부터 이제 신뢰받고 신뢰를 줄 수 있고 총학생회 활동 자체가 학우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저조한 창업 참여율은 사실은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정도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 질문부터는 이제 부후보 그리고 전후보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신입평가 날짜가 내년 5월 말에서 6월 초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신입평가에 있어서 차기 총학생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학생 대표자로서 신입평가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학내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지 알려주세요. 네. 총장 신입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교수, 학생, 직원, 학내 구성원들 모두가 대학교의 총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그 거치를 결정하는 한국 대학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신임을 받던 불신임을 받던 간에 그 평가에 학생들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학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총학생의 협상력을 아주 극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복지 이야기로 가지만 신입평가 경우에는 이제 학생 복지 요구하나 더 이상 이제 학교가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지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학생회는 학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입평가가 정말 엄중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학내 민주화라는 게 이제 흔히 이야기되는 운동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학우들 모두의 이야기가 되려면 그만큼 이제 총학생회는 학우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학내 민주화 의제가 언제부터 그 사람들만의 운동이 되었는가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고 또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나 의제나 토론의 주제들을 온전히 풀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제의 폐쇄성을 깨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학내 민주화의 서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토론하는 것을 건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사회의 그런 토론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학내 민주화는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자면 이제 많은 학우들이 학내 민주화 이야기를 이제 외딴섬의 이야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학우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관점의 차이거나 혹은 이 의제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 의제의 폐쇄성을 깨기 위해서 총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민주화 의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 복지랑 연결시키는 노력들을 그리고 호소들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저는 이거를 완전히 깨고 처음부터 아예 이 설득의 단계를 다르게 가야 된다고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이야기를 학내 민주화 의제에서 시작을 해서 학생 복지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 복지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학내 민주화 이야기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접근법을 완전히 뒤집어서 학생들한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신입평가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저희는 대학 총장 신입평가 같은 것들을 선례를 보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파급력을 갖고 오는지 사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총장 신입평가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아는 한에서 한국 대학사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신입평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기존에 경직되어 있고 독점적이었던 학내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소수 이사회와 총장에게 주어져 있던 대학의 통제권을 학교의 실제 주인인 학교, 교수,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총장은 학교의 대리인이고 대표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인은 아닙니다. 학교의 주인은 바로 오천한신 학우들과 교수, 직원, 선생님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신입평가가 가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도 경험했듯이 대통령도 탄핵되기도 하고 지방 관료들이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 대통령도 지방 관료들도 모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학의 총장만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의 대표들을 그 공간의 어떤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식,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총장 신입평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내 민주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사실 핵심적인 것은 학생들의 어떤 관심과 학생들의 자발성과 능동적인 운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 영경 총장에 대한 불신임 학생 총투표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투표소를 지키고 있을 때는 한 학우가 저한테 물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이때 불신임이 나오면 정말로 총장 잘리나요? 총장이 정말로 탄핵되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진행된 신임평가는 사자협에서 합의된 바로 굉장한 역할과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내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연 뭐가 바뀌냐? 학내 민주화 운동, 총장 신입평가가 밥 먹여주냐, 학생 복지 향상시켜주냐? 이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학생들이 더 가져가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학교에 대한 힘을 가져가는 것이 곧 학생 복지와 학내 정상화로 이어진다는 도식을 이제 학생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고 우리 학생들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런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저희가 할 학내 민주화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7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총학생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 성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남남을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총학생회는 한신대학교 안에서 누가 어떤 성별이나 혹은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가졌다고 해서 소외받거나 공부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의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단순한 한 의제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위치를 한참 뛰어넘었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성평등은 이제 단순한 의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 우리 사회, 전 세계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신대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한신대학교는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저희 이음 선거운동 본부는 어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한신대학교에 존재하는 여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불법 촬영 등 우리 사회에 있는 재반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그리고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논의나 토론 같은 것들이 활발하고 평등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성평등이라는 의제가 소수만의 논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시작점이 작년이 아니죠. 올해 뉴페이스 총학생회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이런 것들의 사업이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노력들과 시행착오들이 이어져 나가야 성평등이 한신대학교의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총학생회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8번째 질문은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총학생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제 답변을 좀 간략하게 썼는데요. 총학생회가 이제 사회 각종 의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회 문제 관련해서 학생 참여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좀 스스로 사회 의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총학생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총학생회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들이 지금 당장은 청년 대학생으로 불리지만 우리는 모두 예비 노동자라고 불릴 수도 있고 예비 중년이자 예비 노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청년 대학생이 처한 우리의 현태들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토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비 노동자, 예비 중년, 노년으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지 그 대안을 함께 토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여러 재반의 문제들을 함께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는 절대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총학생회는 현태와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어떤 학생들로 하여금 어디에 관심을 갖게 의도하고 유도해 나가는 역할이 아니라 이런 토론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고 어떤 것들을 먼저 제시할 수도 있고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9번째 질문은 지난 총학인 제71대 뉴페이스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제72대 총학생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뉴페이스 총학생회에 대해서 조금 인간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저는 뉴페이스 총학생회가 좀 되게 많은 고민을 한 총학생회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흔히 이야기되는 이제 운동권 총학생회 한계,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총학생회는 이제 국지는 뒷전이고 뭐 시위만 하자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 같은 어떤 그런 한계를 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정면으로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자 해서 또 그만큼 많이 상처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뉴페이스 총학생의 고민은 다음 총학생회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 총학생회가 호응적인 총학생회냐 아니면 실패한 총학생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가혹하고 슬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 1관심사인 학내복지를 기준으로 뉴페이스 총학생회를 이야기하자면 뉴페이스 총학생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내복지 시장 3단계 첫 번째 단계인 대학교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물론 싸웠던 이야기지만 신입평가를 내년으로 못 박은 거는 총학생회가 앞으로 큰 일구로 전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총학생회, 72대 총학생회는 그 다음 단계인 학생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학교 당국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실무적 실력을 공고해서 그걸 실현해 나가는 것이 72대 총학생회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대 뉴페이스 총학생회에 대한 사실 평가는 뭐 좋았다, 나빴다, 그냥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71대 UPC 총학생회는 거대한 부분들, 거대 담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학생들의 생활면에서 밀접한 어떤 작은 부분들을 잘 보지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신임평가의 날짜를 확정하는 것, 보호부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이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 뭐 폐광 인원을 축소하는 것, 이런 여러 수건 사업들 그리고 거대 사업들에 대해서는 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남정 문제, 사물함 대여 문제, 학식 문제, 통학 문제, 이러한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매일매일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71대 총학생회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았다고 만약에 평가를 할 수 있겠다면은 71대 총학생회는 숲과 동시에 나무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어떤 방향성과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 총학생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도,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회복된 가능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대 담론들을 5,000원씩과 함께 헤쳐나가는 방향성이 71대 총학생회가 가져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후보자로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되게 감성적이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이제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신대학교를 이제 한신대학교라고 부르고 지잡대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다른 사람들이 부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은 물론 학생들의 어떤 이런 결핍이나 고통들을 외면하고 있는 학교 당국에 있다고 보지만요. 그래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어떤 이런 패배감이나 포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점점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성우들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희망을 잃지 않을 거고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하고 여러분들도 절대 희망 잃지 마시라고 그 얘기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학우들이 계신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학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솔직하게 선거철마다 나오는 얘기들을 또 반복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좀 허세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 있는 모습으로 작고 큰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로써 우리가 한신대학의 주체이자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성만으로, 이념만으로, 신념만으로 총학생회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의 제시와 실질적인 변화로 우리 삶의 변화의 경험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총학생회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한신대학교에서 잊을 수 없는 1년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변화로 5,000한신 학우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학이 나아감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너와 내가 있는, 너 하나를 잇는 준비된 이음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복지 사업이 총학생회의 기획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당국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당국이 복지 사업 교재를 뭐 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복지 사업 자체에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소통 방식에서 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분 중에 이제 답변을 이제 준비되신 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학교와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학교가 들어준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기본적인 공문조차 처리해주지 않고 기본적인 어떤 아주 간단한 아주 거대한 사업들 말고 그런 것들조차 해결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 학교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학교가 뭐 다른 어떤 거대한 이유가 있어서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너무 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어떤 필요와 목소리를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남정에 관련된 뭐 문을 가려달라, 불투명하게 가려달라 이런 것들조차 학교가 진행해주지 않고 몇 달 동안 미루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이것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외침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학생들의 결집된 어떤 주체성과 우리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기획력과 실무, 실력들에 대한 것들은 물론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타 대학이나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이 충분히 충당 가능한 어떤 현실 가능성들을 학교에 제시했을 때조차도 학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학생의 대표자로서 그에 대한 당당하게 대립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대화가 통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는 대화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총학생의 태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학생들을 기만하고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학교 당국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으름장을 놓아야 할 때도 대표자로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야기가 이제 조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만약에 이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묻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사실 비슷한 얘기지만 총학생에 대해 학교 당국으로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해보면 학교 당국이 총학생의 영향력을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총학생회가 어떤 의제에 대해서 학생들을 끌어모았을 때 뭐 예를 들어 청전 문제 같은 거 끌어모았을 때 뭐 집회를 하더라도 뭐 한 20-30명 이렇게 딱 모여있는 총학생회를 사실 학교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총학생회가 학생 결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학우들과 소통이나 연결을 강화해야 되고 이제 저는 특히나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과학생회와의 어떤 뭐랄까요 연계를 분명하게 강화를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총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실무적 역량에 대해서도 되짚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정말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자료들을 우리가 준비했는가? 그게 수치적으로 혹은 뭐 통계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질문도 역시 복지 관련 질문인데요. 우리 학교 내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얘기해 줄까요? 네. 저는 뭐 이전에 뉴페이스 총학생에서 이제 3대 이제 수강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성명서도 한번 나왔지만 학생회관 냉난방 사업, 그리고 학식 개선 사업, 그리고 이 통학버스 개선 사업이 제일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걸 제가 좀 약간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저의 성격이랑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하게 네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네네. 아니죠.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네. 그러니까 제가 안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방금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냉난방 문제, 학식 문제, 통학 문제 이렇게 세 개 거론해 주셨는데 저도 세 가지가 이제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제 공시적인 질문 저담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학교 내에 지금 당장 이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사실 냉난방, 학식, 통학 이 세 개뿐만은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품이 많이 들고 기획력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지금 만우간에 있는 몇 개 강의 보면은 전기 콘센트도 안 돼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을 위한 그 정자나 이런 것들 떨어진 것들은 또 너무 많고 180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휠체어가 다니기도 너무 어렵고 강단에 이제 180은 강단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르막이 설치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고 사실 언급하고자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선순위라는 걸 우리가 정할 수야 있겠지만은 기본은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결해야 될 복지 사업들은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우리가 이것만큼 올해 끝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여기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자담회를 마치면서 혹시 뭐 두 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다면 아까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서 저는 다 얘기를 했지만 여하튼 저희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대학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하고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노력해야 될 때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이 의견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마지막 한마디에서 대부분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선거에 나오면서 선거 운동 기간에 저희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자료집과 여러 리플렛 등등들을 보시고 과연 이음이 제시하고 있는 한신대학교의 다음 방향은 어디인가, 이음이 제시하고 있는 이상과 대안, 가능성, 희망은 과연 무엇인지 하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것이고 우리가 과연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한신대학교 이상이 학우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물론 함께 해주시길 저희도 부탁드리지만 저희의 발걸음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자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